네,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매일 제가 여기 강의하는 걸 깨먹게 되더라고요. 오프라인 강의죠. 오프라인 강의를 잠시 전에 오프라인이라는 이야기를 잠깐 깨먹었습니다. 근데 오프라인 강의를 그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안내를 안 하고 그냥 강의하다 보니까 시간상 어디에 또 들어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쭉 강의하다 보니까 항상 어떤 이제 방송을 보니까 편집할 때 보니까 앞에 방송 강의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 나와갖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제 먼저 제가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그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신 분이 한 8개월 되니까 지금 6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농시, 대화줄시, 저는 고양시, 뉘주 할머니, 그 정도까지 하고 제곡도 하고 제지도, 그냥 제곡과 제지는 거기는 완전 권력 투쟁이 엄청나게 살벌한 때라 오히려 이제 우리의 역사를 본 데서가 좀 지저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 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겨워가지고 그 제국이가 55년, 제국이 55년 하고 또 왕위를 또 요한테 물려주려고 그렇게 하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또 9년 동안 제지가 또 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요가 왕을 하게 되는 그것은 그냥 우리 선생님 쓰신 거, 조남자 선생님 쓰신 그 책만 간단히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 이제 근문이라는 자체가 우리 문자라고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쓰던 가가 우리 지금도 쓰는 게 가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문자가 요순에,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요순 시대. 자, 당군은 요와 같은 때 조선을 개국했다라는 말을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근데 조선의 말이 어떻게 나왔는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고내에서 선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게 조선이 생기기는 한 60년에 걸쳐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 시간도 걸리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왔을 때, 이 나라 이름은 조선을 하노라 해가지고 딱 나라가 생긴 것이 아니라, 문자가 생기면서 문자가 생긴 과정 속에 조상의 제사 지내는 모습을, 그 상영해서, 뜻을 길어서 그렇게 만든 게 조자죠. 저는 고양시가 그 할아버지 염제 신농 씨와 그 아버지인 대화주 씨를 모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신주 단지 모시듯이 한다라는 거, 신주 단지.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자체도 보면 신농 씨하고 대화주 씨의 줄을 따가지고 신주 단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냥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런 말의 근원을 찾아가면 역사를 똑바로 찾아가는데 당군은 찾아면 그게 없어요. 그리고 오늘 제목은 굉장히 살벌한 거예요. 당군 빨리들은 망해가고 있는 중국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 또 제목 안에 강의, 오프라인 강의 설명을 하려다가 또 넘어가네요.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요도 이제 거의 이제 근문신고도 요가 거의 다 끝났고, 선생님, 손혜자 선생님 쓰는 강의지 가지고 이제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에 대해서 얘기하면 요는 38년간 집권을 했지만 10년 동안은 자기가 했지만 28년 동안 순이 거의 집정을 합니다. 거의 좌지우지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요를 물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이 이 한이라는 나라를 부계제라는 한 나라를 세우죠. 근데 근문신고 거의 상하, 원래 상하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5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의 2권이 거의 순편이에요.
순편이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순을 먼저 나가려고 했는데 순을 하려면 반드시 요를 해야지 연관이 앞에 역사와 연관이 되는데 제가 지금 왜 그러냐면은 역사를 좀 고조선의 역사를 어떤 맥을 그 빨리 잡아주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 역사가 그러니까 순임금이 우리 양족이 고조선의 왕에서 양족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자, 9대 10제 중에서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저기 순임금이 그러니까 염제 신농씨 그분하고 그 다음에 전후 고양씨 그 다음에 순입니다. 자,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완전 깽판 친 거는 화가족이 중국 화가족이 왕을 할 때 굉장히 난잡했습니다. 중국 애들이 뭐든지 자기가 어떤 것을 지고 하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겨요. 왜? 욕심이 많기 때문에 실력과 능력은 없으면서 욕심만 많으니까 그러니까 힘 가지고 누르려고 하면 안 되죠.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한자 자체도 한자란 말, 그 말도 한나라 때 완전 고조선의 그것을 완전 변조시켜 버렸죠. 단어도 바꿔버리고 그냥 한나라 때부터 변형이 정통이 됐지만은 한나라 때 그러니까 중국이 한나라를 기원으로 삼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나라가 자기네 중화 민족에서 가장 번창한 때라고 이야기해. 번창한 때는 당나라 때거든요. 수당 때. 수당은 선미족이죠. 선미족은 바로 염제 신농씨 족입니다. 수당 때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당나라 때. 나중에 중국 역사에 대해서도 이제 수당부터 쭉 해가지고 밑에까지 청나라까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지고 싶은데 과연 그런 시간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당나라 때 당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은 뭐죠? 알록사단 때문이죠. 들리는 이게 제가 이제 이야기 책을 보면은 그 알록사는 그 번창하던 당을 망하게 했기 때문에 아직도 신명에서 문초를 받고 있다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 이제 티타임을 가지면서 근데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가 많이 왔나요? 비가 좀 많이 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신 다른 분도 멀리서 오신 다른 분도 못 오시고 그래서 한 분만 오셨어요. 한 분은 예전에 그 강의를 들었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질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공부는 근데 그 시간은 질의응답을 갖고 그리고 지금 현대와 우리가 지금 이거 살고 있는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방송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안 잡았어요. 한 시간이나 2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잡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로 들어갔습니다. 강의로 들어가니까 이것이 고조선 역사까지 끄집어 올라와야지 왜 그런가가 나옵니다. 자, 우주의 여름이 시작하는 그때 고조선이 시작할 때와 지금 여름이 끝나는 시점하고 딱 보면 처음과 끝이 거의 비슷해요. 그것을 알려면 고조선 역사를 문자로 나타난 고조선 역사를 분명히 알아야지 현대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왜 우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고조선 역사 그 고조선 역사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 고조선 역사를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다시
좀 심도 있게 강의를 하면서 고조선 역사의 맥과 지금까지 역사가 이루어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이후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자, 그것은 모두 한반도를 기점으로 일이 터집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도 이 한반도에 연회가지고 한반도 일 때문에 터지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역사의 그 당시 세계사가 벌어지는 연관 관계를 보면은 이루어지는 거 보면 그걸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차 대전은 어떻게 일어나냐? 바로 한반도를 기점으로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3차 대전은 총으로 무기로 완전 세상을 뽀개는 게 아니라 병으로서 팔을 가르게 됩니다. 병. 자, 왜 그렇습니까? 만약 무기로 지금 최첨단 무기로 만약 그것이 결판 짓는 것이 3차 대전이면 인류 자체가 완전 공멸하게 되죠. 하늘은 절대 사람을 키울 때 사람을 완전히 절멸시키게끔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짜여지게 사람 되게끔 만드는 그 시간을, 어떤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사람 같은 사람을 만드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같은 사람. 자, 사람이 우선이다. 이 말 기똥찬 말이에요. 아주 대단한 말이죠. 자, 우리가 이 좌파 애들은 이 언어 선택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좌파들이 그 말을 택하는 건, 뽑아내는 건 기똥찬데 행동은 영 반대예요. 그러다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면 거의 미친놈이 돼요. 정신병자예요. 자, 그것이 뾰룩이 나오니까 요새는 또 옛날 문재인이가 뭘 들고 나서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들어보니까 이제 인터넷상에서 적폐란 말을 쓰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 방송에 좋아요, 싫어요는 없어지고 좋아요만 또 허용하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감추어집니까? 감추어지지 않죠. 그렇게 자기를 감추려고 하지만 이미 다 드러난 거죠. 자, 사막의 낙타가 무서울 때 어떤 모퉁이에 고개만 숨긴다고 하더라고요. 고개만 숨겨버린다고. 그러면 낙타가 없어집니까? 숨겨집니까? 안 하면 숨겨지죠. 그런 게 똑같아요. 그런 모습을 좌파들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이 왜 일어나는가? 자, 그럼 좌파들은 좋고 우파는 나쁘냐? 아니에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다 그때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자, 지금 무슨 시대라고 했죠? 해원 시대라고 했습니다. 자, 원을 푸는 시대. 자, 518년 동안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왔어요. 양반들은 띵가띵가 하면서 잘 살았죠. 그러나 그 외 백성들과 노비들은, 특히 노비들은 사람 대접 못하고 태어나서 사람 대접 못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들도 사람일진데 그 한이 어떻겠습니까? 그 한이 있으면 그것이 죽으면 끝나냐? 아닙니다. 그 한이 쌓여서 그 한이 자손들까지 계속 내려갑니다. 그것이 내부 안에 쌓이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인간의 세포 하나에는 인류의 초기 역사부터 다 기록되어 있다. 기록되어 저장되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조상의 내력이 이 세포 하나 안에 다 기억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그것을 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푸는 일이, 더 좋은 세상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푸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서양 같은 PC 좌파들, 미국이죠. PC 좌파들, political correctness, 정치
옳음. 그냥 정치 정당성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기가 건 다 옳은 거예요. 왜? 그네도 조상들은 자기가 한 것을 주장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남이 하라는 대로 그냥 자기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냥 했을 뿐이죠. 생각을 빼야 되죠.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 자손들이 와서 자기 주장을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문재인이 대통령 될 때 무슨 말, 제나 마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이런 말이 인터넷상에 많이 떠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지 맛대로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때 뭔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도 마음이 이제 올 곳이 오는구나. 이때까지 거의 40년 동안 기다렸던 그 시간이 이제서 도래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한번 지금 또 보니까 며칠 전에 우리 성사범이 뭐 촬영과 편집 쪽을 담당한 성사범이 제가 왜 성사범이냐 하면 이건 태권도 사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같이 하면서 일을 전담적으로 맡고 있으면 저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기분이 좋죠. 이제 성사범이 어느 날 이제 그 톡을 보내왔어요. 딱 보니까는 차를 운전하면서 그 어떤 사당에 그 집 대문을 다 뽀겠더라고요. 그냥 산살이 뽀개졌더라고요. 여기 이제 편집하면서 이제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딱 보니까 우암 사당이더라고요. 우암 송시열이 누굽니까? 자, 만동묘를, 명나라를 너무 빨아가지고, 자, 만동묘를 세우게끔 한, 사람이죠. 자, 명나라가 청나라한테 망하니까 명나라에서 왕절 제사를 못 지내니까 그 왕들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만동묘를 지었죠. 그 만동묘를 지어서 일제 거의 1937년까지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누구의 제사? 명나라 왕들의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뭐 휘조인가 뭐 이렇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자, 만동묘라는 이름의 유래는 경기도 가평군에는 조종암에 새겨진 선조의 어필인, 말은 잘해요. 예. 만절 필동을 모본하여 화양림 바위에 새겨놓은 것을 그 첫 글자와 그 끝 글자에 취해 지은 것으로 만동묘는 노론의 연수인 송시열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송시열은 명나라의 황제들 어필을 수집하기를 좋아했고 사신으로 자신이 제자들이 중국에 가면 황제의 어필을 구하러 가지 닥달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아주 부드럽게 고친 건데 명하기도 했다는데 아주 닥달을 했대요. 거기 가면은 꼭 중국에 가면 올 때는 반드시 명나라 황제의 어필을 갖고 오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만절 필동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정역을 지은 김일보 선생이 정역에서 천일 임수야야 여 만절 필동이로다. 자, 하늘이 일태국수 임수여 한번 꺾여지고 변화해도 그 생명의 기운이 반드시 동에서 시작하는구나 라고 노래했다. 만절 필동이. 자, 모든 것이 꺾여지고 변해도 그 생명의 기운이 반드시 동방에서 시작하는구나 하고 노래했다. 자, 동방이 어딥니까?
바로 이 한반도가 동방의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 타고리 시도 생각나죠. 자, 동방에서 이제 꽃을 필 때가 된 겁니다. 자, 그것은 나중에 내가 좀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만동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집한 중국 황제들이 어필을 비석에다가 새겨서 모시고 명나라 황제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된다. 권상하는, 그러니까 저 송시열보다 한 100년 뒤의 사람이죠. 권상하는 1703년 인근 유생들이 협력을 얻어 화양서원 내 만동묘로 창건하고 만력제와 승종제의 신의를 봉헌하여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이후 이씨 조선 국왕들도 융성하게 만동묘를 대접했으며 일제시대 1937년까지 지방 유림들이 일본 몰래 제사를 지냈으나 발각되어 1940년에 완전히 제사의 맥이 끊겼고 일본은 1942년에 명나라에 대한 보훈 명목으로 세워진 만동묘 정비 글자를 모조리 쪼아 없애고 만동묘 건물을 불태우며 비석은 묻어버렸다. 자, 일본이 누굽니까? 일본이, 자, 진나라가 막아서 진나라 유민들이, 자, 한판은 열도로 한판은 반도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것이 문무대항 빔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을 세우게 됐습니다. 일본이 뭡니까? 양이죠. 양족의 근본을 지키는 땅이라 일본이죠. 자, 일본이 그러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원한이 있겠죠. 그러니까 전에 그가 누구죠? 그 장사 일본 헌병, 일본의 어떤 누구지? 중국 놈은 바퀴벌레다. 도저히 얘네들은 그 공부를 해도 학습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학습 능력인데 얘네들은 인간으로서 인간이 될 수 없고 얘는 바퀴벌레 같은 놈들이다까지 도조 히데키가 지금 생각나. 도조 히데키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말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그래 만동묘를 세웠어요. 그게 이제 만동묘예요. 만동묘를 세웠는데 그걸 세우게끔 시작을 알린 송시의 사당이 그렇게 무너졌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 만동묘를 세움으로써 중국의 황극신들이 전부 다 그 만동묘를 오게 됐죠. 왜 오겠습니까? 중국은 공산당에게 거기에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한반도 땅으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남조의 힘을 빌려가지고 중국이 번창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중국이 우리가 항상 경제 발전할 때 1960년대 때부터 엄청나게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때 걔는 홍위병으로 공산당 해가지고 홍위병들이 날뛰었고 또 주기장망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신비함을 감추고 외부는 전 단체단체 그래도 주기장망이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죠. 그 사이에 우리는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신비로운 땅이었죠. 그런데 그 계기가, 자, 중국이 열리는 계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88년, 1980년 무진년. 그때부터입니다. 자, 그 이후에 무진년에서 일어나면서 무진년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소련이 망하고 동구 공산권이 망하고. 근데 중국은 개방을 하면서 공산주의 그것은 계속 갖고 있었죠. 그러면서 개방을 하면서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자, 중국이 발전되게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한반도의 남조선의 우리를 더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중국을 키웠던 겁니다. 참 희한하죠. 근데 중국이 좀 살만하니까 우리나라한테 어떤 욕심을 하고 우리나라를 삼켜버리려고. 자, 보세요. 만절필동. 동방에서 시작은 알아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지네들이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국의 그 황제 신들이 있었던 만동묘가
만동의 입구가 다 담이 무너졌어요. 담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다른 그 주인이 쫓겨나고 다른 기운이 들어가게 되죠. 이제 중국은 이 망한다는 그 징표를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유백원의 예언이 생각나는 거예요. 2020년에 중국은 망한다. 근데 2020년 작년인데 왜 안 망했느냐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해서 그건 예언은 예언일 뿐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명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작년 기운은 내년 명년 4월까지 그 기운이 간다. 자, 올해 음력 4월이 6월이죠. 자,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어떻게 벌어집니까? 지금 물론 이제 그 어디서 좀 나오는 얘기도 어디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그걸 헷갈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 원하는 것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원하는 것만. 그게 뭘까? 그게 왜 그럴까는 몰라요,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자, 지금은 난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아주 원통하게 죽었던 귀신들을 다 풀으면, 자, 우리가 이제 70년대, 자, 교복 입고 학생인데 굉장히 어떤 행동을 제약했던 그때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풀어줬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자, 우리 때만 70년대마다 교복 입고 다니고 어느 정도 학교에서 빠따 때리는 것은 뭐 일상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규제가 그 규제를 풀어놔도 그 규제 속에서 규제 속에 묶여가지고 어떻게 할지 그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이것이 그냥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풀어놔버리면은 지 멋대로 돼요. 지금 586 애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 멋대로 해요. 자, 문재인이 한 말, 제인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은 폭삭 망합니다. 자, 폭삭 망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나라로 나타나는데, 폭삭 망할 때 어떻게 망합니까? 아까도 방금 얘기했죠. 병으로 쳐요, 병. 자, 중국에서 군산 지역에 병을 뿌립니다. 그 병이 전 세계를 강타를 하게 됩니다. 마치 신종 코로나, 중국 폐렴인 신종 코로나 19가 그렇게 세계를 강타했던 것처럼 이제 더 센 게 오게 됩니다. 자, 그때는 마스크 써도 방독면 써도 안 돼요. 그냥 먹다가다 죽고 가다가도 죽고 그냥 그렇게 돼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자, 여기서 여기 한 번에도 왔던 사람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말했느냐, 그것을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 살아요. 분명히 살아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게 그거야? 라는 말을, 여기 간혹 가다가 그 댓글로 이것을 해라.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은 기운이 없어요. 왜? 당군을 빨았기 때문에. 당군을 빨면 기운이 안 와요. 그 기운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 자, 지금 제가 여기 강의할 때 강의료가 조금 세다고 생각하면 셀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애들 가르칠 때, 본고사 애들 가르칠 때는 이거보다 더 셌습니다. 영어 하나 가르치는데, 자, 이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 공부가. 자, 여기 와서 사람 얼굴이 바뀌어지는 모습, 그리고 몸이 좋아지는 모습, 이것을 스스로 몸이 알게 되니까 지금 그분들이, 바뀌어진 그분들이 고맙기도 하고, 또 저는 정성을 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 쓰는 것만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행을 하면 요 사이는 항상
이게 코로나가 올 때쯤 해서 가슴에 엄청난 시원하게 확 뚫리는 기운이 들어옵니다. 아, 이런 기운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오는 호흡기에 대한 병은 다 퇴치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옵니다. 이제 이것이 그냥 하는 말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실제적으로 한번 경험을 느껴보세요. 몸으로. 자, 그래가지고 몸으로 느껴보시라고 제가 이번에 그냥 잠깐만 차 마실 정도만 해가지고 사람들 오시라고 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날 비가 많이 왔을까요? 그런데 올 분도 못 오시고 뭐 이렇게 됐는데 뭐 그분 뭐 전에 오셨던 분이 계속 연락도 하시는 분이니까 괜찮은데 혹 오시려고 했던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 기회를 줬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에 강의를 해보니까 그냥 우리 지금 있는 형태만 얘기하면은 얘기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를 물론 제 방송을 많이 봤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시겠지만 방송을 안 보시고 그냥 몇 번 보시고 이거다 해가지고 온 분들은 이것이 왜 그런가 맥을 못 잡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 초 한 번씩 이때는 고조선부터 현재 지금까지 역사적 어떤 맥을 딱 짚어주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게 굉장히 이 말을 하면서도요 굉장히 겁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 빨리 알려줘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좀 아쉽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자, 그리고 이게 글로벌 디펜스에서 방송을 하고 한미 역사 문화원으로 딱 하니까 조회수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줄어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 한미 역사 문화원에서는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좋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들으신 분들은 빨리 깨가지고 빨리 몸을 바꿔줘야 돼요. 자기가 못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없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만들려면은 지금 정도는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어떤 흐르는 긴 맥이 흐르는 것을 봐야 돼요. 막힌 그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뚫어주면서 몸이 되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사실 이 말을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평생 수행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공부한 사람이에요. 현실과는 전혀 다른 공부를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영어를 그렇게 공부한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자, 그렇게 공부하면서 보이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나중에 되어질 때, 단국 되었을 때 비참하게 가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아니까 때론 슬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가지고 좀 더 사람을 깨어나게끔 하는 그런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이 고조선 제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오면 오링 테스트를 해줘요. 확인해보면 오링 테스트 해보면 이게 근무 이후 딱 저거 안 떨어져요. 이게 왜냐?
역사적 사실, 반만 년 전의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짓된 글 쓴 걸 보면 이게 손이 그냥 떨어져요. 이런 건 한번 해보세요. 심심 삼아서. 심심할 때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상당히 이것이 좋냐, 내 몸에 좋냐 안 좋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저번에 이어서 오늘 준비하는 강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자가 바로 염제 신농시 그 분을 가리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의자는 우리가 일자로 얘기하는 그 의자는 바로 뉘주 할머니, 그러니까 신농시 그분의 따님이면서 동생이었던 그 분이죠. 그 분이 합쳐서 열십이 되죠. 자, 열십은 가로와 세로가 만나고 동생이 망하고 철학과 과학이 망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글자가 생겨난 그 열어는 다 그거였고, 그 밑에 일자는 대화 주시, 그러니까 하날림이라고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날림, 날일자를 써가지고, 자, 그리고 또 밑에 다시 또 한번 해가지고 이어서 계속 해가지고 사람이 잔을 올린다라는 말에서 이게 조처가 생겨난 거죠.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 뉘조 할머니는 바로 황제의 정비니까, 황제 큰 마누라죠. 마누라니까 우리가 웅녀하면은 바로 웅녀는 우리 그 할머니니까 우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웅족은 황제의 시를 받아가지고 낳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뉘조의 아들은 황제족이죠. 그렇죠? 왜? 황제의 시를 받아가지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일자와 의자가 합쳐진 글자이므로 염제, 황제 두 집안이 서로 혼인함으로써 비로소 동양에서 역사의 문이 열리는데, 자, 동양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자, 여름 시대가 번창하는 겁니다. 여름이 열리면서 여름이 뭐죠? 모든 만물이 성장 발전하는, 성숙되는 성장 발전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천개비라 말할 수도 있으며, 이제 자, 그때의 의식, 성장 발전하는 그런 의식 가지고 지금 그런 의식을 대입하면 되느냐. 자, 이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굉장히 우대받는 세상이었습니다. 경험이 많으면 그만큼 일에 대한 것은 규모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경험이 이제 안 맞아요. 이제 경험에 탈피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지 일에 어떤 그 실마리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제 뿌리로 들어가는, 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원시 반복되는 후천 개벽의 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역사 강의를 하는 것도 왜 하느냐. 단지 우리가 이때까지 잊어버린 역사가 고조선이었다, 이렇다, 이것이 문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제가 고조선사를 공부하게 된 것도 다 그런 여유니까, 앞으로 이런 세상에 근본자로 들어가는, 뿌리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는데, 과연 우리 뿌리 역사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구목을 찾기 위해서, 들어가는 구목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 이 고조선사를 공부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잘못 공부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헛방이 되죠. 헛방이 되죠. 아, 참, 이걸 제가 말하기 전에 제목을 안 했네요. 오늘 제목은 단군빨리들은 망해가고 있는 중국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된다. 이런 제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처에 먼저 십자가 생기고, 이어서 신농씨 아들인 희와 주씨가
다시 황제의 딸 상하 또는 이것을 상자로 읽기도 하고 항자로 읽기도 합니다. 하가 어디에 있죠? 달림의 토끼하고 같이 있죠. 하가님 달림이 할 때 하가님을 이제 항자로 읽기도 하고 상자로 읽기도 합니다. 상하에게 장가가고 또한 황제의 아들 소 김저씨가 서쪽 약수지구에서 태어나서 다시 신농씨 아들이 되어 예전에 아들 자자는 사이를 말합니다. 그것이 언제부턴가 또 그것이 아들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잘하는 것은 남자 여자 구별 없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시간이 어떤 때 어떻게 문자가 바꿔지는가 그것도 알아야 돼요. 상당히 난해하다면 난해하고 지저분하다 할 수가 있죠. 아들이 내어가 고프로 장가를 온다. 이렇게 하여 시작된 동영사는 희와 일신, 자, 이 상하 월신이 엮여지게 되면 자연의 역사의 문이 열리는 아침이 된다. 그래서 아침 조자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조자의 10과 10월이 합쳐져 일시 집안과 의시 집안이 다음 자손들도 서로 얽혀서 번창하는 나라가 되며 그렇게 해서 나라조라고 읽는 것이다. 그냥 조선이라는 말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현대는 나라 이름 살 때 어떤 이름을 알아서 시작되지만 이 조선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십 년에 걸쳐서 조자가 나오고 나중에 또 선자란 말이 생기게 된 거죠. 일자를 시작으로 땅도 생기며 사람도 생기고 돈도 생기며 물론 해이며 달이 생겨나서 온갖 것이 이어서 만들어지면 조선이란 말이 생겨나서 이어서 한이 생기고 하가 생기면 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에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에 따라서 그 물건에 기운이 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분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이무기를 딱 보고 저 용이다 그러면 하늘로 용이 돼서 하늘로 승천한다는 그런 말이 물론 그런 말은 이치상으로 맞지는 않겠지만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의 말이 사람의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글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자, 나 같은 사람이 함부로 글 쓰면 그거 다쳐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한테 말할 때는 조심조심하게 해야 돼요. 자, 이것은 제가 몇 번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자, 한이 생긴다. 자, 고전사에 한이란 유시 왕조가 있었다는 것을 단군을 말하는 단군팔이든 간과하고 있다고 모르고 있죠. 왜? 단군은 존재했던 적이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다시 쓴 걸 보면서, 어제 이제, 요것도 이제 말할 때, 좀 넣어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조선과 한, 대한민국의 한. 그러나, 그것도 역시 역사가 일어날 때 조선이 있고, 그 다음에 한이 있었다. 자,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 역사의 시작이, 선천 역사의 시작 때, 딱 조선과 한이 생기고, 또, 역사의 문을 닫을 때 조선과 한이란 이름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구나. 마지막 때라기보다는 결실하는 때, 매듭을 짓는 때구나. 자, 매듭을 지을 때 자기 자신이 어떤 생각에 매듭이 지을 수 있을 정도가 안 되면, 즉 몸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제 앞 세상을 갈 수가 없죠. 자, 지금은 이렇게 앞 세상을 갈 수 없다. 아주 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됐을 때, 얼마나 난 이런 후회를 할까? 좀 더 강력하게, 강하게. 내가 누구다. 내가 뭐다. 너한테,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듣는 사람한테 뭐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들어라. 좀 강력하게 얘기할 걸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maybe예요. 안 들겠죠? 안 될 것 같아요. 왜? 이미 되어진 대로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이미 하늘에 앞으로 이제 살 사람, 죽을 사람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칼빈의 예정사와 똑같죠. 근데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다. 그거는 좀 우스운 얘기지만은, 자, 근데 그 누굴 믿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제 하늘의 수를 다 봤다는 얘기죠. 수를. 그러니까 그 수를 보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려고 굉장히 앞 세상을 넘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 수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 몇백만 명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군파리들이 거기서 한 7, 80%가 된다는 얘기죠. 7, 80%다 되죠. 그러니까 참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 당군을 그렇게 빨다가 당군을 아니다 하고 이걸 다시 공부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시간 자기 몸에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 옵니다. 근데 반드시 죽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시 거듭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계속 내가 이제껏 이렇게 당구를 계속 빨아왔으니까 계속 빨아와야 돼, 빨아야 돼 라고 끝까지 가면 이제 영혼이, 영육이 다 소멸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치더라도 이 당구를 버리고 이런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자기가 공부할 자료가 없다면 자료가 없죠. 어디 있어요? 자, 이 책으로 물론 저 선생님이 쓰신 책 어떻게 해서 이제 나온 책인데 그 책을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 안 돼요. 왜? 개념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제 책 쓰란 좀 지금 제가 지금 쓴 게 지금 전에 한번 제가 조선이라는 말에 대해서 강의를 해서 이건 제가 이제 책 쓰려고 책을 써놨던 것을 아주 쉽게 좀 선생님 쓰신 것보다 조금 좀 쉽게 쓴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고 제가 이제 책 쓴 거에서 제가 이제 강의한 내용에 옛날에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컨퍼런스홀에서 이제 강의했던 내용 벌써 한 10몇 년 전이죠. 그 내용을 가지고 더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어떤 이제 이것을 다시 재정립하지 않으면 또 다시 조선과 이란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앞으로 이렇게 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앞으로 더욱더 세밀하게 세세하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자신도 근본신고에 있는 내용을 좀 더 포괄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요거만 몇 주에 걸쳐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는데 이제 요거 들으시고 조선의 말이 이렇게 됐고 당군을 이때까지 빨던 것이 참 왜 자꾸 내가 빨다 얘기하죠? 당군을 그냥 공부한다고 하면 때 왜 빨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애기들한테 공부 젖꼭지를 물려줘 봐요. 처음에는 잘 우물우물 해요. 나중에 울어버려요. 왜? 엄마 젖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빠른 거예요. 그 당분 빠른 애들은 공부 젖꼭지를 빠른 거가 똑같기 때문에 빨다란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공부 젖꼭지를 빨면은 뭐가 옵니까? 이거 볼 때만 아프지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허황된 거예요. 그래서 당군 빤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시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백호 구미지서라는 말에 가리워져 수천 년을 보낸 후에 이제서 그 참모습을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백호 구미지서는요, 어떤 집에 경사가 있을 때 흰 여우의 꼬리를 진상품으로 좋다고 하니까 꼬리 9개 달린 여우는 없던 얘기죠. 자, 그 얘기는 꼬리 9개 달린 백여우 이런 말은 언제 생겼어요? 2조 때 생겼어요. 그러니까 2조가 하여튼 우리 고조선에 있던 좋은 의미, 좋은 뜻 이것은 전부 다 폄하시켜가지고 이렇게 말해버렸죠. 그러니까 조선이란 그 왕조는 15도 진짜 더러운 진물만 나와요. 그래서 그런 2조를 멸한 일본이 참 고마운 거죠.
조선이 조자의 두 번째 내용인 의자인 누에를 본따서 생겨난 글자이며 일자가 남성을 상징하는 상형체 글자이듯이 의자는 여자를 상징하는 최초의 글자이다. 일자를 하나님으로 읽어냈듯이 의자는 하누님이라고 읽어야 되는 글자이다. 즉 하누님은 하나밖에 없는 누님이란 뜻이기도 하며 누님은 누워서 시를 받는 님이란 뜻이다. 그런데 국어사전에는 하누님은 하나님의 방언이라고 적어 놓고 있다. 의자가 누워서 뽕을 먹는 누에의 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누에라는 게 참 희한해요. 자, 누워서 뽕잎을 먹어요. 그럼 잘 때는 고개를 치켜들고 잠을 자죠. 나중에 그림책에도 누에의 성장 과정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렇게 썼네요. 아마 이것은 이제 우리 편집하면서 이것을 다 넣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것을 역사 사실에 붙여서 말하면 중국의 시조라고 말하는 황제족의 부호는 의자 풀이에서만 가능하고 지금까지 기록으로 수집되거나 발굴된 유물에 새겨진 글자로서 직접 황제나 유흥시를 확인할 길이 없고 오직 신농시 계통의 인물을 표시한 글자에서만 황제를 추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 글자를 우리가 만든 것을 본음이라고, 쟤네들은 그 본음을 본따서 만든 것을 변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에 맞게끔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게 없죠. 지금은 중국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힘으로 제압해가지고 모든 것이 자기 거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중국 화족이죠. 자, 황제가 신농시 따님에게 장가감으로써 황이란 글자가 생기고 황제의 후손들이 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에 고군문에는 자, 황자는 여자 아래 자지 신자, 이게 자지 신자예요. 신자에 두 다리를 벌리고 선 자세이며 곧 신농시 누이 동생, 모계사에서는 조카이고 딸이 됨과 신농시 딸, 큰 마누라가 난 딸에게 장가와서 모습이 되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된 글자가 황자다. 자, 요 글자를 보세요. 의자는 수자에서는 양수로 말하고 있으나 역사 사실로는 음에 해당되며 일은 웅으로 월이 주체이며 양은 이게 양양자는 변양으로 읽고 다시 일로 발전하여 그 시초는 이 1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발전 과정은 한자의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시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워드파워 꼭 보시라고요. 재밌습니다. 자, 글자 자체에서도 황제, 융시, 황이나 웅은 훨씬 후기 문자이다. 훨씬 뒤의 문자예요. 누에를 그대로 그린 이 의자가 고구문에서 말하는 땅을 상징하는 글자이다. 한국에서 따지 따는 곧 땅인 동시에 하나님 신동시 딸을 뜻하는 글자이며 누에의 꼬리분에 염소, 양이 상형체 글자인 이자가 붙어서 따, 땅, 딸, 달은 실로 같은 뜻을 나타낸다. 황제 융시 웅자도 주체는 실은 월이 주체로 나타나는 글자이다. 고로 당군시에서 말하는 호랑이와 곰은 모두 황제족, 즉 화족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동북 공정을 하면서 당군시라는 우리 한족의 역사다, 신화다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어떻게 대꾸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맞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당국파들은 우리 시조다 하고 왕왕거리죠. 안간거리나요? 자, 이렇게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되지. 자, 어떤 글자의 기본, 글자의 근원 자체도 모르면서, 자, 우리가 쓰는 말에 대해서 하려면 한자는 필히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부터 뭐야 하다 보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서당을 열어가지고 하늘천 따지 가운데 들어 천자문 정도는 애우고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만약 천자문을 어느 정도 하늘천 따지 가운데 누르왕만 알아도 이것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 조화가 일어나는가를 알게 돼요.
왜? 하늘 전 따지 가운데 누령 자체만 해도 하늘과 땅의 기운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심성에, 인간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돼요. 그래서 어떤 학습 효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 19세기 사람들 영어 습득할 때 엄청나게 빨리 습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늘 전 따지 가운데 누령 이렇게 문장을 그냥 애웠어요. 어학을 잘하는 방법은 애우는 수밖에 없어요. 애우는 방법을 알게, 자꾸만 애우다 보면 애우는 방법을 알게 돼요. 저도 이제 중국어를 하면서 중국어는 책을 몇 권씩 애웠거든요. 애우면서 영어도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영어를 더 잘하게 됐죠. 그래서 영어 가지고 20몇 년 동안 거의 한 30년 동안 먹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냐, 신화라는 게 뭡니까? 신화는 그냥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이러이러했어가 아니라, 신화는 어떤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가공되고 부풀어져 인간의 역사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어지나, 신화를 연구하다 보면 이 역사의 사실을 토대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동양 신화는 문자에서 비롯되어 나온 것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는 이걸 공부해서 동양의 신화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또 공부하게 됐습니다. 자, 언제 한번 제가 그 강의한 건 내용 한번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어느 날 한 번은 신화, 동양 신화에 대해서 시간을 잡고 한번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문자의 기본이 일자에서 의자로 되고 고문에서 일이 신이 되고 다시 신이 되어, 그러니까 이 펼칠신, 이 자지신자에서 신신자로 되며 고금에서 진이 1이 되고 토와 지가 야가 합쳐서 지가 된다. 이 야자를 설문해자를 보게 되면 이 두 개가 고모와 조카가 결구해가지고 씨를 잉태하는 걸 그런 모습을 표상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설문해자에서 여음야라, 즉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여음야가 뭡니까? 보지 야자라는 얘기예요. 자, 토는 모계사의 양급제인 집이 주인인 고모와 다음을 이을 조카가 사람의 씨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일 남성의 상징 보를 맞아들임으로써 흑토라는 글자가 생겨나고, 토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토 옆에 좌변에 입구자가 있는 거, 그것을 또 토할 토자, 자, 만물을 토해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거기서 이제 그 창세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글자에서 토는 물론 음부로 토로 소리값을 매기고 있듯이 남자로부터 씨를 받아서 토해낸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흔히 황제를 토덕지서, 토덕지서라고 하지만 또 토덕이 뭐냐, 여자의 덕으로 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서자가 뭐니까 상서로울 서자예요. 그 자기 자손들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토덕지서, 황제를 토덕지서라는 말로 씁니다. 근데 또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낙 선생님은 덕 대신에 토득, 토를 얻어서 상스러운 기운이 왔다 이렇게 또 쓰기도 합니다. 임금이 되었다고 상스러운 징조로도 말하고 있듯이 지지색이나 땅의 색이죠. 토덕지서는 서로 같은 말이 된다. 여기서의 흑토는 인류사에서 벗겨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인류사의 수수께로 남아있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소위 창세기 설과 깊이 연관된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해결되는 결정적인 단서다. 자, 요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상 고조선이 있었다고 말하면서도 그 실체를 찾을 수가 없었으며, 한국학이 찾고 있는 고조선은 문헌학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다. 종주주의, 유교 문수에서 비롯된 고조선 부정의식은 한학이 이어받은 이래 완전히 문헌상에서 그야말로 신화 전설이 되었기에 인간세와는 전혀 다른 신화 전설 속에 조선이 있었다는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지만, 그런데 사실 보면 조선이란 말은 그냥 말만 있었지 신화 속에서도 정사 속에는 물론이고 신화 속에서 그 근거를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 단지 약간의 힌트만 줬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가 실제 장소에서 밖으로 끌어내서 몰아내서 반도 북부에 있었던 것처럼 거짓을 늘어놓았기에 당군이라는 얼토당토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놓고 당군을 우리 국조로 떠받들고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긴 누군데 우리 바반의 역사가 있는데 그 바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라고 억지로 만들어 보니까 그래도 이제 뭐냐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이련이 쓴 삼국유사를 보고 자 다음 시간에 또 삼국유사에 쓰인 내용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허황된 책인가 삼국유사가 그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강의하다 보면은 이거 강의 말하다가 툭툭 튀어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툭툭 튀어나오는 게 많은데 그것도 같이 설명하면서 하는데 그 하게 되면은 또 시간상 또 요가는 또 주제와는 또 별도의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또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시간은 또 반드시 또 제가 할 겁니다. 당군은 우리 국조로 떠받들고 있다. 더구나 사기에서 오제봉이라고 하는 명기한 인물 재계도 완전히 날조된 계보로 황제 일계로 만들어 놓았다. 자, 근데 이렇게 아무리 거짓으로 역사를 꾸며왔고 그렇게 이어져 내려왔어도 어느 한 사람이 나와서 그것을 바로잡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본래 거짓은 멀리하고 거짓을 하면 자기 몸이 아프니까 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참을 추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낙 선생님, 그러니까 장박군한 이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또 손환 선생님 또 그 글을 보시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여러 제자를 또 키우시고 저는 또 거기에 또 막 그 브랜드 책을 보면서 또 저 나름대로 또 다른 고조선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고조선이 또 자 선생님 손환 선생님 하서 말 난 고조선만 하겠다. 그 이유는 그 이상은 다 니들이 와서 공부를 해라. 까지 말씀하셨죠. 자, 지금 이제 손남자 선생님이 벌써 이제 90세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생님을 뵐 때 선생님이 68일 때 제가 선생님을 뵙게 됐죠. 새로운 성인이 나오셔서 반만년 묵은 숙제를 혼자 도맡아서 바로잡기에 이르렀다. 사기에서 부정된 신농 씨와 제소 김천 씨가 자 제소 김천 황제의 아들이면서 황제는 뭐냐 처음 오제에 제일 위에 나갔으면서 왜 소 김천 씨를 없앴을까요? 사기 봉급에서 소 김천 씨가 없어요. 소 김천 씨를 얘기하면 반드시 염제 신농 씨 그분을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왜 소 김천 씨는 신농 씨 그분의 사이니까 아들이었죠. 사이였기 때문에 그것을 빼버렸죠. 반면에 청동기에 새겨진 장대기로서 검증 복원됨으로써 그 다음을 잇는 전설상의 옥황상제로 칭하고 있는 제종의 고양시가 비로소 사실 고조선 초대 천재신 신농시 사종선으로 자, 이 사자는 이을 사자죠. 그러니까 사종선은 자 제종 고양시가 손자죠. 신농시 염제 신농시 그분의 손자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제종 고양시가 고조선의 어떤 국가적인 체제로 완비시켰죠. 그리고 그것을 아무 투쟁 없이 제국한테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제국은 그걸 가지고 신나게 그 자기끼리 해먹으려고 했죠. 지금 문재인 일파가 똑같아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 어떤 이 세상에 큰 변혁이 일어났죠. 그 하늘이 그렇게 되금 짜여져 있는 거예요. 자 문재인이 이렇게 자기네가 한 20몇 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 이제 뭐 할 거라고 이해찬이가 얘기했죠, 그렇죠? 이해찬이가 너희들은 정권 잡을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비슷하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뭐 계속 이제 정권을 잡을 거라고 얘기했듯이
다 물론 전자개표기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얘네들하고 의식이 똑같아요. 문재인, 문씨가 바로 황제족이거든요. 그 의식은 어떻게 만약 황제족이라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어떤 의식을 공부하고 접했으면 많이 바뀌어져요. 왜? 우리는 황제족하고 같이 내외손이에요. 그런데 황제족이 공산주의에 반다면 완전 변질돼 버려요. 아주 악질 중국 화족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그 중국 화족의 그 모습, 악질적인 모습은 바로 문재인의 모습에서 바로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특히 제정옥이 자, 요 제자는 왜 임금 제자를 앞에 붙이냐? 우리가 역사를 기록할 때 이미 왕이었던 부분은 제자를 앞에 붙여요. 출생, 취직, 승진, 섭정, 그리고 지금의 자리에 지기한 명분들이 문짝으로 명백하게 복원되었다. 자, 그렇게 하여 고조선 토론이 문짝에 의해서 문짝으로 의견 교환이 가능해 되었다. 바로 조선이 그 조차가 토론의 실마리가 된 것이다. 이게 실마리가 돼가지고 이것을 낙 선생님하고 낙비기 선생님하고 소남자 선생님하고 5년 동안 토론을 하셨죠. 조선을 찾기 위해 가지고 이것은 그때란 조선이다. 그러니까 문자를 그렇게 연구하신 그 낙 선생님, 소남자 선생님은 맞습니다. 그 오제 시대가 바로 조선, 고조선이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죠. 조차는 인방의 주씨가 이게 뭐냐면 저는 고향시 이름이기도 해요. 일이 삼신에게 잔일을 사람의 뜻이다. 자, 이게 삼신이에요. 세모 삼신인데 이게 이제 대화 주씨, 염제 신농시, 대화 주씨, 뉘주 할머니를 가리키거든요. 이게 설문에잖아요. 이 삼각형을 또 집이라고 읽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집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고조선 있을 때 어떤 말이 쓰였고 지금 이제 이런 말을 쓰고 있다. 그걸 나열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하다 몰라요. 이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툭툭 튀어나와요. 자, 앞으로 이제 그런 말들이 툭툭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면 진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존재했었고 고조선 나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바로 연관이 됐구나. 그렇게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국 땅이 바로 우리 땅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중국을 우리 마음속에 또 실제적으로 중국을 접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중국은 앞으로 불로 완전 지져버립니다. 완전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14억 인구 중에 아마 살아남는 사람이 10만도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차는 뒷나라 종묘라는 뜻으로 변해지고 나라 이름이 되고 그래 종이란 말 쓰지 않습니까? 봉건주의 칭호에 붙여서 나라는 개념이 된다. 의 의무는 고양시 당대 청동기 명문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누가 와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객관성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는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자,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말을 가지고 역사를 접근해야지 역사가 제대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허황돼, 우리 역사는 이럴 거야. 이렇게 돼야지. 어떤 당위성 가지고 접근하면은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마마 붕 뜨게 되죠. 우리는 과연 뭔가 이런가 저건가 이렇게 헷갈리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바로 하는 게 역사를 관심을 가지고 역사를 공부하는 것과 역사를 탐구하고 정확하게 보는 것과는 엄청나게 틀린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느 사람이든 누구든지 자기가 이곳에 있는 게 어떻게 와 있는가, 내 조상이 누군가를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래서 바르게 알려주기만 해도, 바르게 알기만 해도 자기 영적인 능력이 굉장히
고양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 고양이 되면 사람이 이제껏 할 수 없는 능력이 나오게 되고 아주 치명적인 질병도 치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표본이니까요. 누차 얘기했지만 저는 굉장히 아팠다 산에서 떨어지고 치명적인 몸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물론 그 전에도 공부했지만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 다친 것은 뭐냐면 당뇨를 빼는 과정에서 온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거 하기 전에 당뇨를 한 거의 10몇 년 동안 공부를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빼면서 하니까 이제 뺄 때 그런 과정이 다치는 과정이 온 게 아닌가. 그래도 한 3, 40m에서 떨어졌는데도 그냥 바위 사이에 떨어졌는데도 산객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기적이죠. 그리고 온몸이 다 엉망진창이 됐어도 머릿속은 더 명료해졌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라 얘기할까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그 정리한 내용이 있었기에 이렇게 오늘도 방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도 제가 20년 전에 다 썼던 내용이에요. 여기서 조금 첨가를 했겠죠. 제가 첨가를 했지만은 그 기본 토대 내용은 그때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벌써 한 20년, 40살이니까 41년, 한 19년? 19년 정도 됐죠. 19년, 20년도, 20년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 제가 다치지 않았다면 이걸 정리 안 했을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움직이든 뭐 손만 까딱까딱 할 수 있었으니까 그때는 공부한 것을 정리할 수 있었던 거 정리하면서 제 몸이 조금씩 그리고 10년이 좀 돼서야 몸을 제대로 걸을 수가 있게 되면 쩔뚝쩔뚝 하지 않고 제대로 보통 사람은 뛰고 달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 공부를 하면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 이걸 말하고 싶어요. 자, 오늘 고조선 역사 강의는 요거까지 하고 터닝 포인트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근데 터닝 포인트 이거 보면서요. 이거 참 그때 45년 전에 수정진 글이 이렇게 심각했는데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제정신이 없이 정신병원에는 사람이 넘쳐나고 환자들은 넘쳐나고 왜 그런가? 공기가 오염됐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자, 공기뿐만 아니라 물도 먹는 것도 다 인간 몸을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지 몸을 영적으로 성숙시킬 수 있도록 몸을 만들게끔 음식이 나오질 않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음식은 자기가 키워서 먹는 게 좋겠죠. 그리고 소식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차를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제는 말할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어느 누가 그것을 말할 수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없다.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일이 왜 지금 일어나냐. 지금 그때 그 당시 미국에 일어난 일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 앞으로 이런 일을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더 발부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제 방법이 없죠. 답은 인구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딥스테이트들이 중국을 하수인을 시켜가지고 병을 뿌리게 한 거죠. 자, 근데 이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딥스테이트를 제거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딥스테이트들이 더 센 거 이거 가지고 또 안 되니까
더 센 거를 뿌리게 됩니다. 그 센 것이 뿌려질 때 그것을 그 병은 다 호흡기 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호흡기를 튼튼하게 하세요. 특히 폐, 대장, 금기운이죠. 그렇죠? 이 금기운을 단단하게, 그러니까 특히 가공식품 같은 거 많이 먹지 마세요. 폐가 아니라 대장이 엄청나게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가공식품 많이 먹지 말고 그냥 자연 그대로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겠죠.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집 앞들에 채소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그래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떤 문제도 너무 난해할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관심조차도 잃어버리게 된다고 뉴욕 대학의 도시공학이 교수인 리빙 크리스톨과 헨리 R. 루스 교수가 말하고 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닥쳤을 때 그 일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 일에 달라들고 일을 해요. 그러나 어떤 일이 딱 부딪혔을 때 그 일은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냥 막연해지죠. 그냥 놔버리죠.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은 우리가 현상적으로 인간 역사에서 현상적으로 벌어진 일들이 그냥 현상적으로 이런 일들을 그냥 보고 이것은 왜 일어나는가를 의심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면 이것은 이신사, 요즘에 뭐 댓글 쓰는 사람들 많이 이신사 법칙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이치가 있으면 신이 껴서 인간세로 귀결이 된다. 자, 신이 개업을 한다. 신명들의 움직임을 알면 좋겠죠. 근데 아는 방법이 있습니까? 모르죠. 우리가 기껏 해봐 무당처럼 신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신의 접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도 거기 자기 보는 관념 속에 있는 신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신계는 이렇게 자 우리가 33번 종을 치죠. 자, 횡으로 33천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9천 종으로 9천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33천 종으로 33천이 있고 횡으로 33천이 있고 종으로 9천이 있다고 하면 몇 개의 하늘이 있겠습니까? 엄청나죠. 그 하늘에 자기의 어떤 그 파장과 같은 주파수와 같은 끼리끼리만 모이는 거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거기서는 자기가 발전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발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뛰어나지기 위해서 인간세로 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신들의 움직임을 보고 지금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그냥 단순히 자기 일에 대해서는 좀 못 보겠지만은 이 전체적인 이 지구의 어떤 전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은 안 열리겠죠. 그 주었던 그 신명들 자체도 그런 공부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생각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얼만큼 공부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얼만큼 공부하고, 얼만큼 배웠느냐에 따라가지고, 또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보이는 게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이것이, 이러니까 이렇게 했다. 이치를 통해야 되죠. 자, 지금 전 지구상의 문제는 천상 신명들이 다 참여하고 있으며, 천상 신명들이 어떤 신명입니까? 문명신과 도통신, 이 현 인류 문명을 토태하신, 나오게 한 신명들, 그 신명들이 천상 문명계, 천상 어떤 신명들이 다 참여하고 있으며, 또 악기들이 천상계에 다 쫓겨나 인간계에 들어와 온갖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악기들이 장난에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으며, 이를 인간이 머리로는 풀 방법이 없고, 단지 그 악기들이 이 자신의 몸에 이르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아두어야 한다. 자, 그걸 보지 못해. 너 오지 마, 너 오지 마. 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할 때 복마, 엎드릴 복자기. 어느 순간 엎드려 있다가 탁 튀어나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사고가 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갑자기 죽는 사람이 많죠. 갑자기 이 사람이 살기 싫다. 그럼 갑자기 튀어나와서 난 죽어야, 난 죽어도 돼. 죽으면 참 좋을 거야. 이렇게 마음생각에 자살하게 되고. 이게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복마의 발동을, 그 마의 움직임을 잘 읽어야 돼요. 읽을 수 있는 능력은 뭡니까? 학습이에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고조선사를 강의할 때하고 요할 땐 좀 내용이 좀 틀려요. 왜? 저는 이런 거 먼저 공부했거든요. 하면서, 우리가 왜, 그러니까 터닝포인트 책을 내가 구입하게 된 것도, 이것도 한 20년 전. 한 25년 전에 한번 접하게 됐을 거예요, 아마. 맨 처음에 이거 번역책을 봤는데 번역책을 보니까 내용을 도저히 모르겠어. 모르겠어가지고 원본을 봐가지고 원본을 구해가지고 보게 됐죠. 악기들이 자신 몸에 있는 방법을 알아둬야 한다. 자, 그 방법을 여기 오면 가르쳐 줍니다. 물론 그럴 때 그 하는 과정 속에 자기 몸에 그것을 방어 능력을 갖추려면 몇 년 내지 몇십 년이 걸리겠지만은 그것은 여기 오신 분은 제가 풀어드리니까 그것이 자기한테 충격이 덜 올 거예요. 저도 여기에 오신 분이 새로운 분이 왔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이 고통을 당했어요. 산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다리가 나가는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다리 쩔쩔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병원 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까 이래가지고 한 6개월 만에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됐고, 또 여러 가지 또 해가지고 어디다 갑자기 미끄러져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크게 다칠 뻔했는데, 근데 이제 낙복을 해가지고 손만 크게 다친 점도 있었고, 또 차에서 갑자기 불확실히 잡히면 앞에 꼬꾸라진 적도 있었고, 하여튼 그렇게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전 죽질 않으니까 그 사람, 여기서 온 분들의 어떤 나쁜 기운을 제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두려운 분들은 누구시냐면은 전주시들은, 그래서 그분들에 대하면은 거의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전주시들은 참 힘들구나. 그래서 여기서 전주시는 오지 말라는 말을 했지만 이제는 오셔도 됩니다. 오셔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더 열심히 수행을 하고 더 열심히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같이 커야 되지 않겠는가 싶더라고요. 지금 그거 공부하다 보니까 2조 시대 때 그렇게 철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 더 쉽게 우주 철학에 대해서 쉽게 접근한 게 아닌가,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시간이 되면 그 악기들이 다 쓰러지기 때문에 그 날이 되기 전까지 어떤 유혹이나 병에 넘어가지 않도록 몸을 잘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요 세모는 제가 이제 요거 보면서 이제 생각날 때 쓴 거고요. 이게 쓰면서 요건 이제 다시 원문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혼란과 퇴보의 원천으로 지식은 새로운 환경이나 베트남 워터게이트 빈민가, 가난 그리고 범죄 등. 자, 지금은 여러 가지 또 이야기, 이건 지금 45년 전이니까 이런 사건들을 예를 보여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 중 어느 것도 사상 대부분의 학문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실존적인 인식을 좁혀 강조할 수 있는 사실들, 사상적 위기에 깔려있는 현실적 문제를 증언할 수가 없다. 아주 세심하게 보려고 할 때 이런 문제들은 바로 시스템적 문제이며 시스템으로 짜여진 거예요. 이것을 다시 짜여지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예전에 은행에서 은행 업무 보기 위해서 요새 전자 그게 있어가지고 그게 있는데 자동기가 있어서 괜찮은데 지금 예전에는 그 줄마다 다 섰어요. 다 서가지고 했는데 일 처리가 빨리 이쪽에서 빨리 사람이 줄어주고 이쪽이 좀 늦으면 1시간을 기다릴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빨리 와서 저희는 벌써 끝났는데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번호표가 딱 나왔어요. 그때부터 줄도 안 쓰고 딱딱 자기 오는 시간만큼 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도 아주 그다 시스템이 하는 문제. 시스템을 그렇게 바꾸니까 모든 게 질서가 잡혀가는 겁니다. 자, 이 시스템을 어떻게 지금 제대로 그렇게 이 지금 이 난맥 상태에 빠진 이런 상태를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왜? 너무나 복잡 단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자, 이 공기가 오염되면 사람 정신이, 마음, 심성이 굉장히 악해집니다. 이 악해진 상태에서 악재가 뭐죠?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표사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상태에서는 어떤 방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만 안 되죠. 이 시스템은 이 지구의 인구 중에서 90% 이상이 소멸돼야지 제대로 자연적인 시스템이 가동될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지금 사람을 죽이는 공사를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몸이 되어진 사람은 사는 거고 몸이 되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는 거고 특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방송 맨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당군 빠는 거. 자, 우리의 근본 정신을 찾기 위해 가지고 그쪽 매진한 건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고 이제 다시 이 공부를 하세요. 이 공부를 하시고 자, 반만년의 문자로 나타난 책은 없어요. 지금 제가 그 방송 원고 지금 이게 이제 99번째, 물론 이제 여기서 방송 안 나간 방송도 있어가지고 100번을 훨씬 넘었는데 그 내용만 가지고 우리 역사적 공부, 지금 이제 공부한 것도 지금 여기서 방송한 것은 그러니까 저는 고양시까지만 얘기하고 그 이유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 내용만 해도 100회가 되고 그 내용만 가져도 고조선 사에 대해서 명확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또는 단지 몇 달 전에 들어오신 분은 자, 좀 수고롭지만 맨 처음부터 제 자료를 쭉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허용을 했거든요. 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우리 본부장이 이제 몸이 많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 보내줬던 분들한테 또다시 그 제 원고를 보내주면 어떻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보내드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자료가 또 보고 싶은 분들은 항상 우리 주대한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만 봐도 책 몇 권은 될 겁니다. 물론 이 책을 엮어서 책을 낼 생각은 없습니다.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편집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금은 둘째치고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제 별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만 한번 자료 가지고 봐도 그 내용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지만 자료는 보는 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그 A4 용지로 한 장, 두 장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내용을 보고 만약 거기에서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댓글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댓글에서 자, 근데 글로벌 디펜스 그쪽에 방송할 때는 댓글이 조금 몇 개 달렸는데 우리 한미 역사 문화 연구원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이분들은 진짜 공부하는 분들이니까 아시니까 댓글 별로 안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새로 들어와서 한미 역사 문화원으로 오시는 분은 그러니까 댓글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쓰시고 그리고 댓글로 써가는 우리 주된 사무실로 자료 요청을 하세요. 그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자, 아주 세심하게 보려고 할 때 이런 문제는 서로 시스템문적 문제이며 이는 각각의 문제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서로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들은 우리 시대의 학문적인 원리나 정무 관료로 특징을 이루는 틀에 박힌 방법학으로 이해되어질 수는 없다.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까지는 경험 가지고는 앞으로 나오는 문제를, 되어지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방향이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근본 자료로 들어갈 수 있는 공부가 되어져야지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마 45년 전이 아닌 지금의 상황을 말하고자 한다면 2020년 미 대선의 부정선거, 중국의 미 대선 개입, 신종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출현 등등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 책에 쓰여진 45년 전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자, 꽃이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조금 보시면 그냥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은 접근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결코 해결할 수 없지만 사회적이거나 생태적인 관계로 엮어진 복잡한 외부, 그물망이죠. 으로 그 문제들을 이동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 얽혀졌기 때문에 이 얽혀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자, 우리가 매듭이 얽혀졌을 때 어떻게 풉니까? 맨 윗꼬리만 쫙 잘 풀면 쫙 풀어지죠. 그래서 이 고조선 살을 알게 되면 쫙 풀어집니다. 풀어질까요? 자, 근데 모든 사람은 의식을 해야죠. 이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의식을 해야죠. 의식할 때쯤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됩니다. 하나의 해결책은 그 외부가 그물망의 구조 그 자체가 변화되어 우리 사회제도, 가치, 사상에 대한 심한 변형이 찾아진다면 발견되어 질 수도 있다. 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maybe예요. 아마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얘기죠. 이 말은. 우리가 문화적 위기를, 그늘을 천천히 훑어볼 때, 자, 문화적 위기 그늘을 천천히 훑어볼 때 우리는 우리를 선도하는 사상들이 대부분이 이미 시대에 뒤진 개념적인 모델과 서로 관계가 없는 다양한 변수를 사용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러니까 헛바하는 거예요. 그냥 헛볼 차는 거죠. 전혀 관계가 없는, 옛날에 이랬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풀리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은 낭구에 빠졌다는 눈에 띄는 면은 모스턴 포스트가 인터뷰한 유명한 지식인들 모두가 남자였다는 것이 명쾌해지는 것이다. 남자 이런 말 했어요. 지금은요, 여성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여성은 그냥 지금 여성이 완전 감각적이고 굉장히 감정대로 움직이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그 여성성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여자들은요, 전화하면서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별거 다 해요. 그 남자들은 한 가지만 하죠. 다른 걸 못 해요. 하나에 몰두하면 또 다른 거 하면 짜증난다고 짜증내죠. 제가 그러니까. 근데 여자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그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머리에 어떤 뇌의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수행을 하면 사람의 모습도 그렇고 그 말의 어떤 그 생각도 그렇고 여성화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굉장히 폭력적이지 않고 어떤 이제 말로 뭐 이렇게 풀려고 하는 그런 것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하는 남자들은 복잡 다양하게 전개되어지는 현재 부딪히고 다양한 문제를 풀 수가 없고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자의 아니 여성적인 감각으로 풀어지는데, 인간에게 감정이라는 것은 신의 몸 안에 들어와 그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그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정신 이상자가 될 정도로 판단이 흐려지는 것이 현실을 사는 인간들의 모습이기에 지금의 인간이 범위에서는 오늘날 처해낸 복잡 단단한 문제를 풀 수가 없고 힘을 부릴 정도가 되어야 지금 세상에 접해 있는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계속 수행을 해가지고 그 여성이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가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심성이 돼야지 또 만물을 낼 수 있는, 나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는
내 자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내 자식을 키우는 그 마음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다방면에 펼쳐지고 있는 문화적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넓은 시야를 받아들이고, 자, 넓은 시야는 어떻게 넓은 시야가 열립니까? 공부를 다각적으로 해야 돼. 이거다가 아니라 이것도 될 수가 있고 저것도 될 수가 있고 포괄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하나로 이것이 전부 다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느냐,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50이 넘어야지 이런 시각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공부를 많이 해도 이건 삶의 어떤 경험이 어느 정도 몸에 익어야지 생각되어지는 일들이더라고요. 근데 30대인데 이런 공부를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아주 기특도 하고 이제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간이 문화적 진화 과정의 세세한 문맥에서 상황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20세기 말부터 몇천 년 전 정적인 사회 구조부터 변화의 역동적 패턴에 대한 인식까지 포함한 시간의 주기로 우리 시간을 이동시켜야 한다. 자, 그래서 뭐냐? 몇천 년 전의 역사를 지금 들고 나온 이유도, 자, 우리가 그 인간 삶의 주기가 어떤 형태로 이어졌는가. 자, 이거 딱 보세요. 한 나라가 계속 번창하면 어느 순간에 멸절돼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떤 한 나라가 부침이 굉장히 강한, 부침이 많은 그런 민족은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입니다. 왜? 자, 우리 속에는 이 현대 인류 문명을 포태한 그 심성이 이미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몸에 담겨 있습니다. 그 몸만 깨우면 우리는 이 전 세상의 선생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몸을 깨워야 돼요. 몸을 깨우면 영혼이 깨워지죠. 자, 이런 방송, 제가 하는 방송 자꾸 많이 듣고, 우리 실제 반반의 문자로 적혀진 역사를 바로 알 때 영혼이 깨워집니다. 모든 것을 바로 알게 되면 영혼이 깨워져요. 인간의 몸과 정신은 바른 곳, 똑바른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곳을 가면 몸이 좋아집니다. 사실 여기서 반반년 전이 문자로 기록된 역사 사실을 고찰하는 것은 우리 시연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반추해주는 것보다 현 인류 역사의 문화가 어떻게 시작되어 어떤 주기로 돌아가고 있는가 살펴보고 내일을 준비하고자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자, 이제 2년이 훨씬 넘어갔죠. 제가 방송한 지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또 보시고, 또 이제 또 깨어난 분도, 또 제가 이제 오시는 분, 몸 좋아지는 거 보고, 그분들 볼 때마다 기쁨이 되고,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하루 이틀 수업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를 기획할 때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변해져 있을까? 그 8개월 전에 오실 때 몸하고 지금 몸을 비교했을 때 완전 다르거든요. 그것을 보는 기쁨, 그리고 그 분들한테 풍기는 기운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이 통한다는 그 자체보다도 그냥 좋은 거예요. 보면 좋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보게 되면 좋아지는 그때가 바로 후천 성경 세상이 되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더라고요. 이렇게 생각되어지니까 사람 몸이 좋아지면 사람이 선해지고 여유로워지고 포근해지고 너그러워지더라고요. 자, 그것을 느끼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19세기 말부터 지금까지 세계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고, 과학이 발전은 어디까지 발전한 것인가를 항해지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인간의 의식은 19세기 이전에 봉건주의 의식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깨져야 돼요.
안 깨지면은 대가리를 깨더라도 대가리에 피가 철철 나게 하면서도 깨야 돼요.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니까. 그때 왜 산을 탔냐면은, 산을 제가 오늘 자주 타서도 그렇겠지만은 매일 수업만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딱 쉴 때 산을 공부하다가 암벽을 타고 나면은 보이지 않는 문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극한 지경까지 가면은 이게 보이는구나.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산을 타게 된 거죠. 그 산을 타는 것이 결정적인 삶과 죽음의 길로 가르는 일이 됐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큰 공부였구나. 그렇게 크게 다친 것이 오히려 지금 더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즉 지금은 결실까지 가시도 들어가는 시대이기에 어떤 형태로는 열매를 맺게 되는 때 진한 의식에 빠져 나오지 못한 자들이 판을 치고 있기에 다 같이 죽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고로 작금에 벌어진 현실을 제3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몸이 되어져야 자신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자, 이걸 딱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글귀가 또 생각나더라고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물론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잘라버리시고 다니는. 물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요한복음의 말씀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다 보면은 제가 옛날에 이제 성경도 보고 또 이제 저 아침마다 어떤 목사님이 일면식도 없던 목사님이 항상 이제 좋은 성경의 글귀를 보내주신 게 있습니다.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글을 한번 소개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물론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해 하시느니라. 이 우주는요, 하늘은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진짜 깨끗하게, 진짜 가능성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하고 바로 상통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물론 이 방송을 들으신 분 모두 깨어지고 깨어나서 다시 손에 손잡고 벽을 같이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